강제 휴식을 드려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휴식하도록 끊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끊긴 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면 강의를 하는데도 온라인 강의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변수가 생기네요. 4기가라는 메모리가 문제가 될 줄 몰랐는데 어쨌든 그렇다니까 이게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끊는 불상사가 났지만 감수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끊기면 어디서부터 이어가야 될지 감을 잡기가 곤란해가지고 그런데 지난번 거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이 일제 황국사학자 중에서 온건파들이 수정을 한 게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이거를 타협안이라고 정설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력한데 이 내용을 보면 황국사관이 아닌 것도 아니고 또 황국사관이라고 기분 나빠서 이게 엉터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봐도 황국사관에 중점을 두다 보면 결국 목적이 일본 천황가를 미화하는 역사라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인정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도 학문적인 근거로 살펴보다 보면은 너무나 반증이 많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병도라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왜 자꾸 친일명사전으로 넣으려고 하느냐. 고대사학계에서는 죽어도 아니래요. 그 사람을 친일명사전으로 넣는 건 근대사 전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대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본 기록에서 너무나 좀 심하게 했고 또 이병도라는 사람이 그걸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에서 그 당시는 현대사였지. 해방 이후 서울대학에서 근현대사 전공하는 사람들은 아예 용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초기 근현대사 원로들은 거기 한이 맺혀가지고 막 떠드는 건데 이 정도 밑에서 바로 공부를 했던 서울대학 지금 고대사 전공자들은 아직도 이병도는 식민사학자 아니랍니다. 훌륭한 식민사학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훌륭한 사람이라고 친일명사전에 올려놓고 있던 그 시점에 반대 세미나 열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다소우기치가 이병도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쓰다소우기치가 지 입으로 황국사학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절대 국내에는 소개를 안 하고 쓰다소우기치를 미화시키면서 그 학설을 보급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참고삼아 하나 더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학자면 공부 더 해가지고 선생 뛰어넘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학계는 그런 수준 못 됩니다. 그런 기미를 보이는 선수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공부를 못하게 해서 학계 밖으로 학계에서는 죽이는 거죠. 선수 수명을 끊어놓든가 악착같이 저항하면서 살아남는다 그래도 생불여사라고 그러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이런 몰골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주류 쪽은 어쩔 수 없이 선생설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살고 출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 들어오는 것도 쓰다소우기치 내지는 쓰다소우기치 계열의 일본학자 설을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보급하려는 이유도 누가 반증이라고 헛소리하듯이 일제 식민사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학계의 메커니즘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이거 반론을 해가지고 내 학설 죽을 힘을 다해서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매장이 되고 일본 거 베껴놔가지고 적당히 지업적인 고쳐놓으면 박사도 쉽게 받고 출세도 하는데 그 바닥에서 제대로 연구하고 싶어요? 지금 풍조에서 제대로 연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바보짓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바보짓에 국가 전체가 끌려가니까 내용 아는 사람만 속 터지는 거지. 이 내용도 그 맥락에서 보면 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기관이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난 강력한 설로 들었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이건 하나만 한 소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정설로 밀고 싶어하는 사신설 같은 경우에도 말이 안 된다는 게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설은 일회성 사신이라는 겁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이런 사신. 내지는 사신 집단. 그러니까 이것도 왜 사신이냐 사신 집단이냐고 헷갈리냐면은 사실 우케다 마사요키는 사신 집단이라 그랬어요. 사실 집단이라고 봐야 맞아.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제 길비신, 한혜직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길비신일 겁니다. 성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자기 상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뭐 일본부 경, 일본부 대신 이런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의 상사가 일본부에 있었고 이거는 혼자서 온 게 아니라 무슨 그 서열이 있는 사람들이 단체로 있었다는 게 드러나요. 근데 왜 사신이라는 소리를 했냐? 이거 들어온 이모 교수가 자기 학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웃게다가 사신 단이라고 주장해서는 자기는 뭐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이게 한 사람일 수가 없는 이게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걸 딱 떼어버리고 누구라고 콕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설 베껴와가지고 차별성 만든다는 게 맨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래놓고 자기 학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 학설이라는 게 일단 일본 학설부터 얘기했을 때, 일본 학설이 아니라 백긴 학설부터 얘기를 하자 보면은, 백기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집단을 가지고 개인이라고 콕 찍었던 게 문제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신설에서 사신설을 주력으로 밀 때는 아마 우케다 학설을 직접 그 정설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걸 그대로 우케다 학설을 밀어버리면은 외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정세라는 그림이 그냥 나와요. 사실 우케다의 의도는 그거니까. 자, 믿고도 못지. 우케다는 그래도 최소한 양심 있는 소리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고도 못지는 신하한테 보내는 사신이지만 그 당시 외와 가야는 신하 관계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백제나 신라 같은 나라의 영향도 받고 고구려의 영향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신하라고 얘기하면 그렇거든.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계열에서 포기하지 않는 게 있죠. 외를 우위로 놔야 되니까. 직접적인 신하로 보낸 거는 아니었지만 외가 가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증거가 뭐냐? 사실 아라가야, 일본성의 안나라고 나오는데 이 안나가 별것도 아닌 안나가 이 시기에서 가야에 있어서 맹주 노릇을 한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놈이 맹주 노릇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뒤에 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쉽게 말해서 외가 후원하는 나라가 가야의 맹주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자, 그런데 요 그림 그대로 들어오면 욕먹겠죠. 그래서 요걸 국내에 도입한 사람이 이걸 살짝 바꿉니다. 외의사신이지만 가야를 위해서 일하는 외의사신. 요거 얘기 안 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일본 거 베꼈다고 매도한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건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야를 위해서 일하는 외의 사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케다 마사요키 같은 일본 학자와는 자기가 굉장히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와가지고 일하는 걸 보면은 외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가야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차별성으로 내세워서 일본서를 베껴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외교를 모르는 일반인이 들으면은 외의사신이지만은 지 출신이 가야 출신이라는 거예요. 출신이 가야 출신이기 때문에 가야를 위해서 일한다. 이상하게 하나도 없을 것 같죠. 근데 이게 국제사회를 너무 몰라도 정도껏 몰라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무슨 킴이었던가 한국계 출신이 대사로 온 적 있죠.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일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취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중국에 취직을 했어. 중국 회사든 중국 국가기관이든 취직을 했어. 거기 취직을 해가지고 남이 나라 위에서 일하게 놔둘 것 같습니까? 거꾸로 외국인이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 될 수 있죠. 내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외국인 공무원으로 쓴다고 그래. 그러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된 외국인한테 넌 그 나라 출신이니까 그 나라 위에서 일하는 거 놔두겠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뭐하러 고용을 해?
이것도 저 하위직이면 몰라. 고위직이 와가지고 일본부의 대표격으로 와가지고 성왕을 만나는 사람이 파견한 사람 뜻을 깔아뭉개고 가야를 위해서 일한다? 이게 뭔 개소리냐고. 그런데 이게 왜 가야를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까 말하는 임나재건에서 그걸 찾는데, 임나재건은 성왕이 소집을 해가지고 임나요원, 일본부 요원을 불러가지고 임나를 재건할 방법을 논의하자. 이게 기본 구도예요. 그런데 안 가. 성왕이 자꾸 오라는데. 안 가가지고 왜 오느냐고 자꾸 임나 요원을 다그치면 임나 요원들이 하는 변명이 일본부 요원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다 하는 식으로. 근데 나중에 그 설명을 하시면 이거 진도가 나갈지 몰라서 미리 얘기를 하면 그 당시 정세가 뭐냐면 성왕이 가야를 다시 장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가야 쪽에서는 광개토왕 때 혼나본 게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거든. 여기에 임나하고 일본부하고 뜻이 통해가지고 둘이서 협력을 해가지고 백제의 의도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길비신이나 한해직 같은 이게 일본부 요원이 가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은 왜나 가야나 공감이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한 걸 가지고 마치 길비신이나 한해직 같은 일본부 요원들이 가야를 위해서 일했다는 식으로 조작을 해서 들고 간 거예요. 이런 조작을 빼면 사실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다가 기록을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록을 가야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제시되는 기록, 특히 KBS에 제시되는 기록은 나중에 영상에 있으면 보여주고 싶은데 일본서기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료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방송 태웠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걸 베껴왔는데 베껴도 아니 일본 거의 바탕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수정을 해서 제대로 된 학설을 내놨으면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더 엉터리야. 일본 오리지널보다. 이걸 대놓고서 대단한 학설 내놨으니까 이걸 정서로 만들자고 해가지고 밀어주는 게 그런 짓에 KBS까지 나서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 콘텐츠를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베껴온 학설은 이래서 말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고 지금 자료도 봐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강의 시간에 영상까지 보여주고 그러면 시간이 하염없이 가가지고 제가 다 생략을 하는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래서 일본 거 베껴온 거는 아니다 싶은데 그럼 우케다의 오리지널 설은 아무리 황국사관 냄새가 난다 그래도 논리적으로 맞으면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아. 뭐가 안 맞느냐면 이것도 여러 가지 다 생략 안 하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인 걸 얘기하면 일본서기 한 회기록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백제의 굴령 성주를 일본부에 귀속시켜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백제 굴령 성주 뭐 일본부가 우위에 있었으니까 여기 귀속시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것도 내막을 알고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까 성왕이 가야를 손아귀 해서 완전히 통제하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걸 위해서 백제의 굴령성주라는 요원이 가야로 파견돼 가지고 요소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임나 재건을 외치고 성왕이 임나 요원들 불러서 얘기하면 임나 요원들이나 일본부나 합치면서 주장하는 게 니네들이 보냈던 요원부터 철수시키라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은 임나가 벌써 성왕의 뜻에 따를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부가 이걸 가지고 타협책을 냈다는 게 그러면 니네들이 보는 백제에서 보는 굴령성주를 일본부 쪽으로 소속을 시켜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근데 이게 왜 사신설의 반증이냐면은 일본부에 백제 굴령성주를 소속시킨다 이거예요. 근데 일본부는 일회성 사신이라며. 왔다가 지네 나라 가야 되는 거라며. 근데 일본부에 백제 요원들을 소속을 시켜버리면 사신이 돌아갈 때 백제 요원들은 어떻게 사신 따라가?
사신이 데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사신은 그냥 와가지고 자기 미션 끝나면 가는 집단이야. 근데 여기다 대고 들고 굴령성주를 쏘시키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고. 아무리 일본 서희가 뻥을 친다 하더라도 이거는 순간적으로 그때 현안을 대해서 언급하면서 나오는 건데, 남이 나라 요원을 돌아와야 될 사신한테 소속을 시키라,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집어 말해서 일본부는 여기 죽치고 앉아있는 기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해직 같은 경우도 한 20년 정도 있어요. 와가지고 미션을 받고 왔다는데도 여기에 온 기간을 보면 굉장히 길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에서 대사 오면 빨리 잘리는 사람들은 뭐 1, 2년 만에도 잘리지만 보통 오면은 적어도 연 단위는 있는 게 보통이고, 많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평생을 여기서 보내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는 기관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사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뒤에도 이걸 뒷받침하는 거 보면 임나는 알라를 형님처럼 따르고 알라는 일본부를 하늘처럼 섬긴다 그러는데, 하늘처럼 섬기는 조직이면 옆에 있어야지. 가버리면 어떡하라고. 지네 나라로 가버리면 그 나라가 쫓아가지고 하늘처럼 섬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록을 봐가지고 일본부는 최소한 사신은 아니다. 뭔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어디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기관이다 라는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소개는 못하지만, 두 번째에서 나오는 거는 발상부터 시작해서 이 시기를 보는데 3세기 이후 동아시아 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란이 있었던 시기를 보는 그림을 제시하는 데는 결국 아닌 거다. 발상부터 시작해서 결정적인 키워드가 될 임나일본부의 실체에 대해서 보는 것도 결국은 다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정설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정설이 없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일본에서 이런 학설을 내세울 때 국내에서는, 한국계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세 번째로 나오는 그림이 요거 이후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해방이지. 해방된 다음에 처음으로 일본계 학설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진 학설이 나왔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분국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분국설이라는 게 뭐냐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거 북한 거예요. 북한의 김석형이라는 양반이 처음으로 일본 학설과는 완전히 얘기가 다른 구도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식민사학에서 벗어나겠다고 펄펄 뛰는 요즘 뭐 제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야 사학자들이 이 사람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게, 이걸 소개하면서 결국은 이 아류인데 김석형 얘기는 안 하고 마치 지가 이 학설의 원륜화되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도 먼저 얘기해놓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 정보가 왜 대부분 조작됐다고 얘기하냐면은, 이 학설만 보더라도 행사하는 학설들은 다 조작이에요. 첫 번째 학설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거고, 이거는 워낙 파렴치하게 조작을 한 데다가 지금은 타켓이 돼가지고 조작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두 번째 설부터는 조작했다는 얘기도 안 나오면서 마치 지가 대단한 학설이나 낸 것처럼 떠드는 건데, 알고 보면 오리지널은 다 일본 거 아니면 북한 겁니다. 일본 걸 소개했으니까 그 다음엔 지금 자료로 북한 걸 소개하는 거예요. 이 분국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일본 서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많이 나오거든. 뭐 이름은 고마루 나오고 시라기 뭐 구다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 본국에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아니라
요즘도 분교 세우는 데 많죠. 뭐 조려대학교, 원세대학교 이런 것처럼. 뭐 연대는 지금 뭐 송도에도 분교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분교 만든 것처럼 본국이 일본 열도에 사람들 보내서 거기 그 일본 열도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사는 집단이 뭐 미국의 한인타운처럼 이게 모여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별개의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본 서기에 야마토 정권한테 정복당하고 했던 그 나라들 있잖아요. 김석경설에서 그거 사실로 봅니다. 그러니까 김석경도 어떻게 보면 일본 서기에 관한은 오히려 여기하고 맥이 닿는 거예요. 스에마스 야스가지하고 맥이 닿는다는 게 뭐냐면 일본 서기의 내용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단 이 전제는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본국이 아니라 일본 열도로 이주해 간 분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한자를 안 배워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도 일본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일본 가가지고 일본의 여러 곳을 지도를 보고 찾아가 보면은 딱 보면 지금도 고구려 백제 신라 많아. 고대 한반도 국가의 명칭 내지는 그들과 관련된 명칭을 쓰는 지명이 일본에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유물이나 유적 보면 명백하게 백제, 가야 이거 영향받은 게 굉장히 많거든. 그리고 실제로 일본 역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게 도레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도레인이 뭐냐면 한국계 고대 국가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이 도레인의 존재는 일본 역사에서 숨기지도 않고 이 도레인들이 일본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여러 차례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계 고대 국가에서 일본 열도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고 이들이 뭐 정치 문화적으로 일본 사회에 영향을 줬다는 것도 여기까지는 공인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서 산 지명이 고대 한반도계 지명 그대로 나와. 심지어는 한반도 고어는 일본어에 더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까지 해요. 현대 한국어보다 현대 일본어에 오히려 우리나라 이 고어의 흔적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까지 또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도레인들이 엄청 넘어갔고 이들이 집단으로 거주를 하면서 역할을 했던 거 옛날에는 또 주로 그랬으니까 이러면은 일본 서기도 다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지 않으면 뭐가 이상해지냐면은 일본 서기는 분명히 일본 야마토 정권의 역사를 써야 되는데 이 시기 중요한 시기를 보면 한국계 관계와 그 국가와의 관계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일본 서기냐 백제 서기냐 의심할 정도로 백제를 비롯한 한반도계 국가와의 관계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일본 서기에 분명히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세력들 중심으로 많이 썼을 텐데 이렇게 왜 바다 건너 날아온 얘기가 맞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바로 본국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일본에 있던 분국들과의 관계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김석형의 분국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분국들은 비록 서름을 받았지만 그 서름받은 얘기는 남의 나라로 건너가서 세운 나라들이니까 뭐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데 결국 일본 서기에 나와 있던 이 국가들의 활동이라는 거는 한반도계 국가들의 일본 열도 정복기 그리고 그 실패 그게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든 일본 한국사관에서 주장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지 않느냐. 이래서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아직도 저 학설이 정설입니다. 근데 아직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이제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이것도 학문적으로는 얼마 안 자서 바로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분국설을 주장하는 건 사실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위험성이 있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일본 서기 내용을 인정하자예요.
조작이 돼 있다고 하지만은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를 옮겼을 뿐이지 실제 내용은 그대로라고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정하자는 전제는 거기 나와 있던 고구려 백제 신라가야가 분국이라는 전제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쓰다도 아니고 스에마세 학설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려요. 근데 바로 그 근거가 튀어나와 버렸지 뭡니까?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도저히 이거는 그 고구려 백제 그 분국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임나 일본부를 비롯한 임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임나 관계 특히 일본부도 그렇지만 이게 분국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철저하게 분국들과의 관계에서 나와야 돼요. 본국하고 연결되면 안 돼. 그런데 이 임나가 본국하고 연결되는 기록이 3개가 나오지 뭡니까? 첫 번째가 삼국사기 강수였죠. 이 신라 하대에 강수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다는 거 알죠? 여기 튀어나와 버려. 근데 삼국사기 이건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임나가 일본서기에는 한 200번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삼국사기에는 임나라는 말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안 쓰는데 거의 몇 번 안 되는 한두 번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강수열전이 나와. 무슨 내용이냐면 신라 하대에 글자라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이제 당나라가 서고 당하고 이제 외교 관계를 본격적으로 맺어가고 이제 다져야 되는 시기가 돼가지고 그때 왜 이제 글자라는 사람이 필요하냐면 외교 문서가 대개 유교의 경전을 기본 용어를 거기서 많이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에 정통하지 못하고 글 제대로 못 쓰면은 나중에 외교 분쟁 나요. 조선시대까지도 글 한번 잘못 써가지고 분쟁 나는 일이 많아가지고 트집 잡히거든. 그래서 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걸 수소문하다 보니까 강수라는 사람이 잘한다 해가지고 픽업을 한 겁니다. 픽업을 하면 이제 왕이 면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면접을 보면서 네 출신에 대해서 요즘식으로 보면 자기 소개를 해봐라 했더니 이 강수 입에서 나오는 게 신은 본래 임나가라 사람입니다. 임나가량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나와요. 강수가 임나가라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강수가 왜인이냐? 임나는 철저하게 분국과의 관계에서 나오면 강수는 분국 출신이어야 돼. 근데 그런 말 없어요. 고향 거의 충주 쪽이야. 그러니 강수를 외인으로 몰지 않는 한 임나가라가 이 본국 쪽하고 관계가 있다. 얘기가 나와버려요. 두 번째 문제가 광개토항비. 여기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은 신라를 구원한 하러 온 고구려군이 왜군을 쫓아서 어디까지 진격하느냐? 임나가라까지 진출을 해버려. 그러면 광개토항이 보낸 군대는 복이라고 돼 있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하면 보병, 기병 중심으로 하는 지상군이라는 얘기예요. 지상군이 왜군을 쫓아가지고 추격을 해갔는데 임나가랑이야. 이게 바다 건너로 갔으면 수군이어야 되는데 복이라고 얘기한 것부터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나가라는 분명히 본국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걸 우기는 게 있는 게 강수가 외인이었다고 빡빡 우기는 경우도 있고 수군이라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쫓아가다 보면 일본 열도까지 쫓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 광개토항이 5만 대군이나 보내서 정벌을 했는데 본국도 아니고 분국 정벌을 하려고 5만 대군을 보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신라를 구원해 주는 것도 5만 대군인데 본국도 아니고 분국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갔다가 분국에 임나가라까지 출격을 해?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건 세 번째가 진경대사 공탑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흥무대왕을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흥무대왕 그럼 누군지 잘 모르죠? 김유신이에요. 왜 김유신을 흥무대왕이라고 불렸냐면은 나중에 신라 하대에 가지고 김유신 걔가 육두품으로 격화가 되면서 강등이 되면서 삼국유사에도 나오듯이 김유신이 서러워가지고 떠나려고 했다는 귀신이 김유신 귀신이 서러워서 떠나려고 할 정도로 신라에서 별로 대우를 못 받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경운왕인가가 나서가지고 니들을 대우해 준다는 대로 니네 김유신을 이제 왕으로 추봉을 해주겠다. 이제 왕족이다. 라는 뜻으로 김유신을 흥무대왕이라고 봉해버려요.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 흥무대왕 그런 김유신이라는 걸 알거든. 근데 흥무대왕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먼 조상은 신김씨고 세신자 쓰는 신김씨 그리고 마지막 왕이 이제 뭐더라 초성빨지 어쩌고 해가지고 신김씨고 임나가라 왕족이다. 임나 왕족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딱 보면은 김유신이 금관가야인 거. 김수로 후손이고 금관가야 마지막 왕인 구형왕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그러니까 구형왕의 아들 중에 둘째인지 셋째인지가 김무력이고 김무력이 김유신의 할아버지예요. 아버지 김서연의 아버지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유신이 금관가야 된 거는 확실히 나와. 이거는 아예 계보가 있으니까. 금관가야 왕족이 임나 왕족이래. 어떡할 거예요? 딴 사람을 다 외인으로 몰아도 김유신을 외인으로 몰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임나가 금관가야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 되고 그게 김유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임나는 본국과 관계가 깊다는 게 확 드러나 버리고 그럼 김석경 선생께서는 헛소리한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이게 본국이라는 얘기를 빼고 일본석이 밑자고 떠드는 것밖에 안 돼.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버텨보겠다고 이게 진경대사 궁탑비가 사기라고 몰아가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이걸 가지고 무슨 임나 신는 그래서 자기들 학설이라고 해결하는데 그 근거는 이래요. 왜 신김씨냐 이거야. 이게 바로 금관가야 계통이 그 유명한 김해김씨 계통이거든. 근데 신라 왕족은 경주김씨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김해김씨가 더 깊은데 왜 경주김씨에 비해서 얘네들이 신김씨냐 이거야. 엉터리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진경대사가 조상을 사칭했다는 겁니다. 사칭했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도 자기 조상들이 뭐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요즘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가문 사칭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추석에서 집에서 제사 지냈죠. 제사 지낸 사람 중에 집에 여기 양반 아닌 사람 손 들어봐. 집안이 양반 아닌 사람 여기 하나도 없죠. 그럼 조선 후기까지 거의 70~80%에 해당했던 천민들, 상놈들 다 어디 갔어? 우리나라 족보 90% 이상 조작됐어요. 다 근대 들어오면서 조작을 해가지고 양반 가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 없어. 오히려 누가 양반인지 모르게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두세 대 동안에 다 없어져. 그러니까 이 진경대에서도 그렇게 사기를 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인 게 먼저 김해김씨가 왜 신김씨냐라는 말부터가 이게 계보를 신라 때 발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강정훈 교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대 계보로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 계보는 김해김씨, 경주김씨 이렇게 나누니까 당연히 뭐 김해김씨가 김수로가 김할지보단 역사 깊으니까
경주 김씨가 신김씨면 신김씨지 왜 김해 김씨가 신이라고 나오냐, 있다고 소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진경대사는 신라 때 사람이잖아요. 그럼 신라 입장에서는 뭐냐고. 신라 입장에서는 김유신의 김씨가 금관가야 망하고 나서 신라로 편입이 된 거예요. 신라 사람들은 당연히 골품제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근데 신라 왕족인 김씨하고 똑같이 한자는 김이라고 쓴 놈들이 6세기 중반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 신라인 입장에서 뭐라고 쓰겠어요? 얘네들은 실제로 편입된 새로 들어온 김씨다. 이렇게 쓰는 게 뭐가 이상해? 이거를 굳이 현대 김해 김씨, 경주 김씨라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가 앞섰는데 누가 신이냐? 이런 발상 자체가 원래는 웃기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웃기는 거는 진경대사가 족보 조작했다. 그럼 진경대사 공탑비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신라에서 영향력 있는 승려고 어느 절에 주지를 했으니까 그 절에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공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족보가 조작됐다는 거, 우리나라 족보 다 조작됐다 그랬죠. 근데 왜 그게 문제가 안 되겠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신분제 법적으로 깨졌죠. 법적으로가 아니라 아마 신분제가 붕괴된 건 일본보다 더 철저하게 붕괴됐을 거예요. 일본은 얼마 전까지 천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천민들이 제일 급하고 죽기 잘 맞았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어른들끼리 쓸데없이 꼰대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가문 양반 가문이라고 자랑하는 경우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양반 가문이라고 해서 사회생활하는데 지장받는 거 있습니까? 대학 입시 보는데 국가고시 보는데 무슨 양반 사주단데 요구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백정후손이라고 하더라도 이 백정후손이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양반이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조작해도 누가 조사도 안 해.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선 사기꾼 천국이라는 게 족보 조작해가지고 사람 없는 종중에 들어서 그 종중 재산 집어먹으려고 하는 일도 굉장히 흔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족보라는 거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라로 가면 신라는 골품제 사회잖아요. 골품제 사회라는 게 뭡니까? 태어난 집안에 따라 가지고 신분,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신분 결정되는 거고 뒤에 족강 같은 거 안 되면 족강 돼봤자 어차피 고위신분증은 고위신분증에서 한 단계 내려가는 거 가지고 그 난리 치는 건데 이 신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분에 따라서 평생 받을 수 있는 대우가 틀려져.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신분을 족보를 조작을 했다? 김유신이 어떤 집안입니까? 삼국유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게 이 사람은 왕비족이에요. 문희가 왕비로 들어갔어.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왜 신라사회가 지금식으로 보면 근친상간이 횡행하는지 모릅니까? 김유신도 지 조카 딸하고 혼인했어요. 왜 그런 현대 기준에서 보면 유교적 윤리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느냐? 이 당시에는 유교 윤리가 문제가 아니거든. 신분 유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맨날 뻔한 사람들이 혼인을 해야 돼. 이 말은 뭐냐면은 신분을 근거도 없이 조작을 했다. 능지처참감이에요. 근데 진경대사 공탑비가 지금까지 남겨준 게 뭐겠습니까? 이거 절 한가운데다 세워놨어. 신라 사람들이 이거 안 보겠냐고. 불교 국가인데. 귀족들 중에서도 여기 가가지고 이 절에 들려가지고 불공 드리는 사람 없겠냐고. 그 한복판에 놓여있는 이 탑비를 안 받겠어요? 그런데 이 시기까지 김유신 집안은 계속 유력한 집안인데 웬 진경대사라는 땡중이 김유신 후손이 아닌데 김유신 후손이라고 적어놨다. 귀족사회 말 들어가면. 쟤 니네 집안 사람 맞아? 김유신 집안에서 뭐 그런 놈 없는데 하는 순간에
이거는 이 비석 박살이 나고 진경대사는 뼈다구까지 끌어내서 능지처참할 겁니다. 그게 골품제예요. 근데 여기다가 진경대사가 있지도 않은 김유신과의 족보를 만들어가지고 허위로 세워놨는데 그게 신라시대를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남았다. 말이 될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참 말 같지 않은 근거를 대가지고 어떻게든지 버텨보려는 거 빼면은 임나 왕족이 김유신계, 금관가야 왕족하고 깊은 관계가 있고, 그럼 금관가야가 외쪽에 분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뭐겠어요? 임나는 본국과 관계가 깊은 거고, 그럼 와르르. 이거 말고는 또 몇 가지 근거가 있는 게, 예를 들어 일본 서기에 수나라 포로를 고구려가 바쳤다는 얘기가 나와. 그럼 수나라가 일본 열도로 쳐들어갔겠냐고. 그럼 7세기 때 수나라하고 싸운 고구려는 본국이고, 그 이전엔 고구려는 분국이고, 그럼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없어. 기준이 없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학문적으로 분국설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건 북한만의 설이에요. 진해 출신들이 먼저 냈고, 사실 이 초기 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역사학이 남한보다 앞서 있었다는 이유 중에 이게 중요한 근거가 되거든. 남한 학자들은 뭐 대안도 못 세우고 있는 60년대에 북한 쪽에서는 이런 신학설이 나왔고, 그 고고학의 주력도 월북한 사람들이 많고, 조선왕조실록도 북한이 먼저 번역하고, 이런 거 가지고 북한이 앞서 있다고 했던 긍지로 내세웠는데 그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포기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지네들 사정이고 학문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학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학설은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남한 쪽에서는 학설이 없느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남한 굉장히 늦었어요. 이게 한 60년대에 나왔으면, 이게 한 30년, 40년대 나오면 이게 40년대 이후로 그 일본 강경파가 뭐 비슷하긴,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 황국사관이 일제시대에 형성이 돼가지고 그 위에 영향을 줬다면은 분국설은 한 60년대에 제기가 됐고, 대한민국은 70년대가 돼야 겨우 독자적 학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천관호라는 양반이 있어요. 이 양반 때부터 좀 독자적인 학설이 나오는데, 그 그림은 뭐냐면, 양반이 일본 서기를 쭉 읽어보다 보니까 이 김석경 선생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본 서기를 읽다 보니까 이 아까 369년 요 사건, 특히 이게 이제 핵심적인 사건이다, 이걸 보다 보니까 여기 재밌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대군을 파견을 했고, 이 대군들이 마한 지역은 백제군이 돌고, 이 가야 지역을 나중에 나올 목라근자를 중심한 백제 장군하고 왜군이 돌면서 자연항복을 시켰다고 돼 있거든. 근데 이렇게 해서 힘들게 대군을 통해서 정복을 했는데 그 지역을 그 자리에서 백제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관호 선생이 이걸 얘기하면서 한 유명한 얘기가, 이렇게 인심 좋은 국제관계의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열심히 정복하놓고 백제에 줘버렸대. 결국 백제께 됐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마한 지역은 근초고왕, 근구수왕 부자가 돌면서 정복했다고 돼 있고, 이 가야 지역을 정복한 사람 중에 주요 지휘관이 목라근자예요. 목라 척자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 목라근자에 대해서 일본 서기에는 분명히 딱 찍었습니다. 백제 장군이라고. 백제 장군이 어떻게 가야를 정복하는 작전에서도 중요한 지휘관이 되느냐?
송건호 선생님 여기까지 얘기했지만 이 뒤까지 수를 읽어보면 이 목나근자의 아들이 목만치예요. 이 목나만치라고 해서 목리만치 뭐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이 목만치가 나중에 보면 임나이를 전단했다. 그러니까 임나이를 지멋대로 처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백제정계에서 한몫을 하다가 왕비하고 모종의 관계를 맺게 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백제정계에서 숙청이 돼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런 말이 나와. 근데 이게 뭐냐면 목나근자와 그 아들인 목만치 임나이를 지 맘대로 처리했다 그랬죠. 근데 뭐라 그러냐? 아비의 공으로. 아버지 후광을 얻고 임나이를 아들 때까지 지 맘대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제 장군 부자가 임나이를 지멋대로 휘둘렀다. 무슨 뜻이냐고. 임나이를 결국 백제가 휘둘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목나씨가 나중에 그 일본 고대사에서 한번 휘둘렀던 소가씨의 그 선조라는 말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이 임나이에 대해서 영향력이 컸다는 거. 지멋대로 처리를 했으니까. 이게 백제에서 휘둘렀으면 결국 임나도 백제가 휘두른 거 아니냐 이거예요. 땅 줬다는 말하고 연결시켜보면 이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인심 좋은 국제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거 가만히 보면 이거 369년에 여기를 정복한 집단이 왜가 아니라 백제 아니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뒤에 나오는 의문도 해결이 되는 게 왜 임나 재건 때 천황이 아니라 성왕이 주물럭거리느냐. 여기 근초고왕 근구수왕이 왜 성왕 입에서 계속 튀어나오느냐. 딱 이빨이 맞잖아요. 369년에 근초고왕 근구수왕 부자가 마한 가야 지역 정복을 했고 이때 가야 지역이 백제 밑으로 들어왔으면 성왕 입장에서는 그때 우리와 너희의 관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때 또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가야가 포상팔국의 난을 계기로 신라한테 주도권 뺏기고 밑으로 들어갔다. 서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사실 삼국사기엔 가야가 안 나오니까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던 거고 왜가 펄펄 뛰었던 것도 그거하고 연관이 있거든. 그러면 이건 뭐냐면 백제가 들어오면서 신라한테 눌려있던 가야와 왜한테 기회를 준 거지. 신공항후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도 이렇게 봐야 말이 맞아. 지금 밑에 있는 아래 것이 뭐 관계를 맺은 게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조상 일본 천황가 입장에서 왜 조상 대대로의 수원 사업이 되냐고.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맞춰보면 신라한테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거 지들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100년 넘게 펄펄 뛰었지만 안 됐잖아요. 근데 백제가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해결되네. 그러니까 백제하고 국교가 맺어진 게 일본 입장에서는 특히 진구황후 입장에서는 눈물 날 만큼 고마운 일인 거죠. 자, 그런데 이 학설에 대해서도 지금 나온 다음에 비판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 비판이 쏟아진 걸 초점을 가만히 보면 천건호 선생의 학설을 임나 일본부에 초점을 맞춰서 백제 군사령부라고 부릅니다. 이 양반이 그 구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369년에 가야 정복이 백제가 주도했다. 여기 나간 다음에 그러면 이 시기에는 말만 나오면 임나일본부 물어요. 관계가 되니까. 그럼 이거 백제가 있으면은 임나일본부는 뭐요? 하고 당연히 의문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묻지 않아도 이 맥락에서 덜컥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백제가 가야 지역을 군사 정복했으니 당연히 거기다가 군정을 설치했을 거고 그게 임나일본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게 딱 꼬리가 잡혀버려. 왜 꼬리가 잡혀버리냐면은 일본에서 그때 바로 카운터 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나 일본부가 백제 군사령부면 일본부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는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서기 용어는 다 8세기 때 용어니까 그 전까지 일본이란 말을 7세기 때부터 썼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것까지 다 딴 이름을 8세기 때 용어로 바꿔놨다는 것까지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만 이게 백제 군사령부 같은 백제 기관이었으면 당연히 여기 요원들이 백제인이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일본부 요원을 보면은 외인들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지금도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구별하는 거 이름 보면 간단하죠. 이름 식이 틀려. 대부분이. 일본은 복성이고 벌써 이 발음하는 거 보면 이름 자체가 전준중명 이런 식으로 한자로 쓰면, 한자로 쓰면 모를 것 같아도 벌써 내자에다가 한국에 전준이라는 성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외인식 이름이에요. 백제인 이름이 아니야. 그럼 왜 백제기관에 외인들이 들킬거리느냐. 벌써 의문인데다가 이거보다 더 결정적인 게, 아니 백제기관인데 548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때 고구려가 백제를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오는 게 실패해가지고 고구려 포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백제 쪽에서 잡은 포로들을 따뜻하게 대우했을 거 아닙니까? 불로 여기저기 따뜻하게 지져가면서. 그러면서 왜 쳐들어왔냐고 물어봤더니 이 포로들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오는 게, 우리가 쳐들어온 거는 아라가야하고 일본하고 짜고서 우리를 사주했기 때문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알라하고 일본부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성왕 때 최대의 적국인 고구려를 일본부가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나라를 치게 했다는 얘기인데, 백제 군사령부가 그 짓을 했다. 이게 벌써 이상한데, 이걸 굳이 설명을 하자면 백제 군사령부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적국을 이용했다, 이렇게 그림이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백제 정부 입장에서 드러났잖아. 그럼 일본부 요원들은 일망타진이거든. 역적질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백제에서 일본부 요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일본부 요원들한테도 말도 못해. 일본 쪽에 천황 쪽에다 국서 보내가지고 얘네들 데려가라. 데려가래. 진해 기관에 진해 요원이 있으면 데려가라가 말이 되냐고. 당장 잡아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무슨 뜻이냐. 일본부 이거는 백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사권이 저쪽에 있어. 그리고 역적질을 했는데도 못 죽이는 이유가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관만 채택관이에요. 외쪽 요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방국 요원이니까 이거 잡아 죽이면 예나 지금이나 남의 나라 요원 마음대로 잡아 죽이면 그 외교 분쟁거리입니다. 백제도 그건 안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백제 군사령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군사령부가 말 안 듣고 그럴 수 있었지 하는 얘기는 안 통해요. 말 안 듣고 그런 짓을 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 이후에 처리가 달라. 여기서 일본부 요원들은 일망타진돼야 됩니다. 데려가라.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점이 집중차를 맞아가지고 이 학설도 지금 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국내 쪽은 소수파지만 이쪽 계열하고, 지금 스다소우치 같은 일본 온건파를, 한국사관 온건파를 추천하는 쪽으로 크게 나뉘는데, 이쪽에서 살려보려는 사람들은, 살려보려는 사람 중 하나가 나온 게 이런 거예요. 백제 군사령부는 아니다. 이거 이 외계 그 백제 관료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군사령부가 아니라 그냥 백제 기관이었던 건 맞다. 그런데 여기 외인들을 집어넣느냐? 외인들을 집어넣은 이유는 백제가 직접 관리를 하면 그 반발이 백제한테 오기 때문에 완충을 하기 위해서, 마치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지방 그 관리를 직접 안 하고 아전들을 내세워서 실무를 맡긴 것처럼 백제가 외인들을 고용해가지고 외인들한테 실무 맡기고 뒤에서 자기들은 정책만 조정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여기 외인들이 들끓느냐는 걸 설명해 보려는 쪽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김영구 선생인데, 그 양반이 식민사
뭐 추종했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설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기본적인 설은 천관우 선생의 설을 보완해 보기 위해서 낸 겁니다. 근데 그것도 깨진 게 뭐냐면 아니 여기다가 외인들을 배치한 건 그렇게 설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외인들이 고구려 끌어가지고 난리를 쳤을 때 외계 백제관료라고 하지만 이건 백제관료잖아요. 그 백제관료가 됐으면 그건 백제에서 인사권 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한 거야. 얼마 전에 유명한 무슨 김사건인가 있었는데 한국계 미국인 그 국무부에서 들어간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 감옥 갔어요. 한국 정부한테 정보 줬다고. 적대국도 아니고 한국 정부한테 정보를 줬다는 이유로 미국 감옥에 가서 살았어. 왜 그러냐? 미국 관료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외인이라고 하더라도 백제 관료인데 이걸 처벌을 못하고 소환하라?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되는 거는 일본부의 인사권은 외쪽에 있었다. 이게 천황 소속이었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요약해서 설명을 했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크게 분류를 해서 4가지 학설은 이런 이유 가지고 정설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부가를 하자면 4번째 학설은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걸 인식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묘하게 요게 임나일본부의 실체로만 몰려가. 이렇게 몰려가다 보니까 임나일본부가 이 일본부가 백제기관이 아니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될지 몰라요. 근데 사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3세기부터 6세기까지 국제정세를 이 반고구려 세력, 안티 고구려 세력의 주도권을 백제가 잡고 있었다는 데까지 반론이 된 거냐. 이 얘기는 없어요. 근데 묘하게 이걸 세트처럼 묶어가지고 이것까지 묻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라는 고민거리가 나오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너무 지났죠. 더 지나면 이제 메모리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 방송사고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강의량이 좀 부족한 걸 채우다 보니까 제가 무리하게 끌고 가는데 지금 쉬는 시간 5분 준 거 빼놓고는 거의 쉬지도 못하고 무리하게 달리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서두르는 이유가 공지사항이 있는 게 먼저 학생들이 약간 너무 없어가지고 공지를 못했는데 요거는 녹화에다 좀 포함시켜 주세요. 지난 시간에는 좀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안 쓰는 학교 메일로 메일이 와서 좀 늦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일요일까지 올린 것까지 댓글은 지각 처리 안 하고 다 출석 처리했지만 오늘은 제가 바로 USB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늦어도 내일에는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늦게 올리면 제가 지각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토요일 이전에 금요일까지는 올려주기 바란다는 거 이거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시간이 끝나면 이제 10일 주차가 끝나면 4시간인가? 3시간인가 4시간인가 밖에 안 남죠. 발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들이 말로는 신청한 사람인데 실제로 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혹시 발표할 사람이 있는지 그거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나머지 진도에도 그럼 가급적이면 빨리 내줬으면 좋겠어서 그럽니다. 적어도 한 팀은 발표를 해야 제가 왜 발표 수업에 그렇게 집착을 했는지 한 번은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좀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를 하는 거 요거 하려고 조금 서둘렀습니다. 자, 그럼 공지사항은 이 정도 하고 오늘 강의 내용이나 또 이전까지 강의 내용이나 앞으로 수업 진행 방향에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오늘도 없네요. 대면을 해도 질문이 없으면 좀 그런데 어쨌든 뭐 없는 질문 억지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발표 수업할 때는 뭐 질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니 그때 가서 좀 활발한 토론을 하는 걸로 그때로 해서 아끼고 있다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주고 질문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수업 끝내겠습니다. 수업 끝내도 되겠죠? 이것까지 다 입었으면 어떡합니까? 자, 그럼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